세종이 선정을 베풀 때가 아니라 연산군이 폭정을 행할 때 사법제도는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폭정이 행해질 때 사법이 폭정을 견제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휴먼 에러가 있다면 휴먼을 고쳐야지 시스템을 고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독일과 대만의 예를 듭니다. 헌법소원 대상에 사법작용이 포함됨이 논리 필연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것은 논리 필연적입니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는 때 최종 심사를 대법원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인용률이 1% 안팎이고 재판소원 제도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를 지적한 임재성 변호사의 2025년 11월 14일 헌법재판소 사심제라는 희망고문 기고를 정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몽테스큐에는 1748년 법의 정신에서 각 민족의 정체, 풍습, 풍토에 적합한 법의 탐구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헌법과 대만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다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헌법재판소를 유일한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난히 송사가 많은 나라입니다. 요컨대 제도는 경험의 산물이지 논리의 산물이 아닙니다. 세계 최초로 1920년 헌법재판소를 설립한 오스트리아에서는 201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1심을 맡고 있는 행정법원 판결에 한해 재판소원을 허용했을 뿐 민형사 최고법원, 행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는 재판소원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형사 최고법원, 행정재판소, 헌법재판소 세 개 모두 최고법원으로서 최고법원이 한 판결을 다른 법원이 취소하지도 않습니다. 헌재의 권한을 키울 것이냐, 대법원의 권한을 키울 것이냐, 이런 기관 이기주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원리에 따라 사법부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재판소원 문제를 장기 과제로 논의하는 대신에 헌재에 한정위원 결정이 있을 경우 법원의 재심 사유를 인정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건의합니다. 대법관 정원에 관해서는 상고심사제와 변호사 강제 주입 도입을 전제로 총 8명을 단계적으로 정원할 것을 건의합니다. 기존의 전원합의체 기능은 연합부가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몽테스큐에는 법의 정신에서 입법자의 정신은 중용이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고전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의 독립 없이 사법부가 운영될 수 없듯이 재판의 독립만으로 사법부가 굴러갈 수도 없습니다. 재판의 독립, 재판의 신뢰, 양수레바퀴로 사법부는 굴러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돌이켜보면 비상계엄이 12월 3일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확고한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으로 계산했고 그 변경을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적용했다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내란 재판은 신속하게 선고를 하고 그다음 법원이 기타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서 분위기를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뒤에만이 이 제도 개선이 차분하게 논의되는 것이지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를 섞어 놓은 상태에서는 제도 개선이 제대로 논의될 수 없다. 분리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도 좀 전향적인 조치를 논의만 할 게 아니라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서 언급을 생략하겠습니다.